네, 저희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센터 이창환 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는 보고보고 리포트 먼저 화면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 TLB입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기판 수급과 그리고 올해 매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TLB는 이제 PCB 전문 기업이고 대덕전자에서 이제 분사한 PCB 전문 기업인데 주로 하는 거는 사업 구조는 간단합니다. 메모리 모듈 PCB랑 그리고 SSD 서버 쪽에 들어가는 SSD PCB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인쇄로 기판에서 매출은 거의 100% 발생하고 있고요. 요게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매출도 포함이 됐고 수출 비중이 9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좀 크다라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DDR5 제품과 그리고 이제 고다층 고효율의 엔터프라이즈용 PCB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테스트 장비용 PCB까지 사업 영역을 전반적으로 넓혀가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메모리 위주에서 조금 더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 아주 자신 있게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질문 좀 예리하게 많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종목 TLB, 아까 PCB 관련주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님께서 5월 18일에는 심택, PCB 대장주로 가지고 오셨고 또 24일에는 해성 DS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모두 PCB 관련주인데 이게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FC BGA는 취급을 안 하는 기업들입니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게 이유이기도 하고요. TLB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난 이제 모건 스테인리 쪽에서 PCB 쪽 기판 쪽 업체들의 시온 리포트에 썼던 게 이제 FC BGA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판 이제 증설을 FC BGA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봉쇄 등에 의해서 PC 수요 둔화로 인해서 FC BGA 쪽 증설이 좀 과하다. 그래서 2024년까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의 폭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PC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 TLB도 그렇고 그 전에 해성 DS, 심택 같은 경우는 FC BGA 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PCB 종목도 빠질 때 좀 억울하게 빠진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024년까지 보통 FC BGA 쪽 증설이 대부분 2024년도 이후에나 이제 본격 양산이 되는 상황인데 반사 수혜를 관련 기업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판의 수급이 여전히 2024년까지는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고 관련된 이제 메모리 기판 쪽이 집중되어 있는 심택이라든가 TLB 쪽이 반사액이 크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FC BGA 쪽 최근에 증설이 좀 더디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이제 지금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호황이 더 장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FC BGA 쪽은 삼성 전기도하고 LG 이노텍도 대기업도 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나중에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지만은 그 외 기판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1%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1%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많지만 성장주, 기술주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관망하자라는 입장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오늘의 종목 TLB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기판 쪽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점이 다 밸류가 낮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올해 기준으로 PR 5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년 기준으로 4배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분기별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4배, 5배 이렇게 증가하고 다 세 자릿수 증가하는 데 비해서 아직은 주가들이 밸류에이션 쌓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장성이 다 반영되지 않는 기술 성장률을 봐도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TLB 같은 경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 91억 정도 났고 컨센서스 71억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가 낮죠. 일단은 신규 공법 적용한 하이엔드 기판에 대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됐었고 PC용 DDR5 기판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93% 정도 수출 비중이다 보니까 환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우호적인 환율 적용을 받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도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포트폴리오 제품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2% 증가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도 87%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TLB 같은 건 밸류가 되게 비싼 종목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서 밸류가 굉장히 낮춰졌고 특히 이제 PC용 DDR5 매출이 비중이 이제 작년 1분기에는 1%였고요. 4분기 때 9%인데 올해 1분기 때 17%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개선이 됐고 공장 같은 경우도 1분기 캐파가 이제 83% 정도 공장 가동률 보이는데 사실상 풀 캐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제품 비중 축소가 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산되면서
확실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분기도 좋았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지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기판업체들 TLB뿐만 아니라 모든 기판업체들이 올해 다 좋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4분기 또한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FC BJ 외의 그 기업들의 특징은 제품 믹스 개선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고 TLB 같은 경우도 분기당 영업이익률이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고 힘택이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 믹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DDR5 쪽의 매출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 기판 쪽은 수급은 굉장히 지금 예상보다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 최근에 증설 이슈들이 거의 다 FC BJ 쪽 증설 이슈가 뉴스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만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기판 쪽에서는 거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게 증설을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심태 해성제에서 TLB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장비 쪽 수급이 난항이 겪으면서 FC BJ 쪽 증설이 더 더딥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FC BJ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 외 기판들이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쇼테지가 심화가 됐는데 이게 더 지금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FC BJ 쪽 증설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반사수를 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 설비 교체라든가 반도체 후공제 검사 장비용 PC 쪽에 증설을 하고 있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이제 6월까지 117억 규모로 증설하고 있고 이 생산 규모가 좀 증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용 PCB 서버용 DDR5 이슈가 있죠. DDR5 네, 이슈 여쭤보고 이게 싶었어요. 올해 이제 3분기 때 양산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연말로 좀 미뤄졌는데 얼마 전 뉴스는 또 내년이라 얘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서버용 DDR5는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 4년간의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뤄졌다 땡겼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샀다 팔아 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때 PC용으로만 매출 비중이 DDR5 중에 17% 찍혔고 서버용 DRAM 기판 쪽 메인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힘택과 거의 양대 반반씩 나눠 가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부터 지금 DDR5용 서버용 DDR5 부품 공급이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면서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갈 것이고 제가 요즘 지금 어제 나온 신한 IT 쪽의 리포트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DDR5 제품 대비해서 DDR4 대비해서 DDR5 제품 공급 단가가 30에서 55%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났는데 기존 전망이 20에서 30% 지금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단이 공급 단가 상단이 열린 겁니다. 상단이 30이었는데 하단이 30, 상단이 55%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심택, TLB, 해성DS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아비커전자 이런 DDR5 관련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TLB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영업이익 91억 정도 나왔고요. 2분기 때 92억 정도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3% 증가 예상을 하는데 환율을 되게 보수적으로 봐서 되게 보수적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도 3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458억, 2024년도에 542억으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176% 증가하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두 자릿수 증가 예상돼서 피크아웃의 우려가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PCB 기업들은 신고가를 가고 나서 주가 조정받아서 차트상으로 사실 밸류는 싸지만 차트상으로는 다소 좀 부담일 수 있는 위치이지만은 TLB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차트라든가 밸류에이션 모두 다 좀 부담 없이 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올해 이제 추정 EPS는 6,651원이고요. 내년에는 8,441원 그리고 2024년에는 9,946원. 요거 좀 기억해 보시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PE 6배, 내년으로 5배, 2024년 기준은 현재 4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도 부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증권사 타겟 PE는 10배인데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8배를 좀 주고요. 올해 추정 EPS와 내년 추정 EPS의 평균 7,564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6만 원 좀 제시해 보겠고요. 이게 PCB 쪽에 좀 다시 움직임이 가는 쪽이라고 하면은 밸류 10배까지 줄 수 있어서 일단 보수적으로 6만 원은 드리긴 하는데 2차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3차까지도 10만 원까지도 우리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자료를 준비하고서 오늘 좀 기다렸는데 오늘 시가를 좀 눌릴 때 어제 올라갔으니까 눌릴 때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 32,000원 목표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효리가 10분 안에 모든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우리 부장님 덕분에 10분 안에 TLB의 모든 것을 들어본 느낌입니다. 투자 포인트,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말 좋고 또 재무도 탄탄한 기업이고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 계속해서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DDR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이슈로 계속해서 머금고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TLB 오늘 시초가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